네, 안녕하세요. 김재준 강사입니다. 자, 지방자치론 올해 시험이 끝이 나고 제가 해설은 지금 찍고 있어요. 아마 제가 해설 자료는 제가 당일날 바로 올려드렸고요. 강의는 제가 좀 늦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마 내년 준비하신 분들 뭐 아주 급하게 보실 내용이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늦게 올려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전반적인 난이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만만치 않았지만 지방자치법 이번에 전부 개정됐잖아요. 전부 개정돼 처음 이제 시행된 지방자치론인데, 지방자치법에서 새로 개정된 것들을 잘 아셔야 되는 문제였고요. 또 그리고 좀 더 지역적인 것들도 나왔죠. 다만 이제 지역적인 부분들은 과거에 출제됐던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수월하게 푸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새로 시행된 법률도 일부 있었죠.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추가적으로 새로 시행된 법률도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지방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제도적 보장설은 이미 정답 3번에 선지 나온 것처럼 지방자치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게 제도적 보장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제 1번에 국가의 성립 이전, 즉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기 때문에 국가 성립 이후에 형성되겠죠. 두 번째, 지방의 사무를 주민에 의해 처리한 정치적 의미의 자치를 강조한다. 주민자치 관점이고요.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첨부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자연법적인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본다. 헌법에서 보장된다고 말씀드렸죠, 방금. 선이 3번이랑 4번이랑 상충된 내용이죠. 정답 3번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아주 간단했죠. 지방자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뭐 4번은 쉽게 나오죠. 새로운 제도나 정책에 대한 지역적 실험을 어렵게 한다. 실험을 하기 용이하죠. 실험하기. 그래서 지방자치라면 전국적으로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큰 사이즈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동작구에서 먼저 해보고 괜찮으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또 서울시에서 괜찮으면 국가 전체적으로 정책을 시행해 볼 수 있겠죠. 정답 4번이었고요. 세 번째 문제예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상 주민조례 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역시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시행되면서 동시에 별도의 법률로 떨어 나갔죠. 원래는 조례 개표 청구권이 그냥 이렇게 지방자치법 안에 들어있던 내용들이었는데 별도의 올해부터 법률로 떨어져 나갔는데, 사실은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진 않았죠. 내용이 달라지진 않았기 때문에 대신에 그 과거 기초문제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대로 법률 조항은 그대로 적은 게 아니라 살짝 단어를 달리 했었죠. 그래서 공공시설 설치 반대에 관한 사항인데, 원자력 발전소도 공공시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에 대한 사항은 청구 대상이 아니고요. 뭐 법이 따로 떨어져 나갔다고 하지만 내용이 달라진 건 없죠. 자, 네 번째 문제예요. 2022년 1월에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는 뭐전 개인적으로는 출제를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죠. 자, 1번 선지 볼게요. 기관 구성 형태의 특례. 주민투표 통해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에도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기관 대립형을 취하고 있지만,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게 된다고 조항이 들어왔죠. 이거 제가 뭐 강의 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고, 두 번째는 의원의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부분도 훨씬 강화됐죠. 왜냐하면 아마 올해부터 올해 2022년이었죠. 지방의회직을 따로 선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방의회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제도들이 많이 도입됐는데, 마찬가지 전문 인력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인수위원회. 자, 이도 새로 추가됐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이게 대통령 직인수위원회가 있었는데, 그전에도 지방자치단체장 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법률상 정해진 건 아니었지만 비공식적으로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제 공식적인 법률로 들어온 게 이제 직인수위원회고요. 이제 출제됐죠, 별도 문제로. 정답은 3번. 주민의 의무와 주민 소환, 특히 주민 소환은 생각해 보시면은 그전 있었잖아요. 이 주민의 의무도 물론 조항이 있지만 주민 소환에 관한 내용이 이제 지방자치법 원래 있던 내용인 것만 기억을 하셨어도 3번을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자, 개인적으로 5번이 조금 어려웠다 생각을 해요. 레짐이란 출제는 많이 되는 내용이었는데, 이 좀 디테일하게 좀 나와버렸어요. 사실 이 내용이 선지 니은이 틀렸는데, 이 내용이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 보는 교수님 전공 서적에 그대로 있는 문장을 그 표현만 달리해서 나왔어요. 저 해설도 똑같이 제가 표현만 달리해서 달았는데, 레짐은 의도적인 노력보다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로 되어 있죠. 위치가 바뀌었어요.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보다는 의도적인 노력으로 형성되고요. 참여자들이 가치와 심령 체계까지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공서적에 명확하게 기술을 해놨어요. 그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출제를 좀 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좀 이게 좀 뭐랄까요, 좀 알기 좀 어려웠던 부분 같고요. 그래서 이해는 돼야 되고요. 기억 보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스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방정치 권력 구조를 설명한 이론 발전했다. 자, 이것도 조금 애틀란타시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도시 이름 나왔죠. 자, 근데 대신에 디귿은 뭐 쉽죠. 디귿 쉽게 소개되죠. 환경 문제와 지역 내 삶의 질에 큰 관심을 두는 레짐 유형은 중산층 진보 레짐. 이건 아시는 기초 출제가 많이 됐던 내용이니까 디귿은 쉽게 알 수 있고 니은은 좀 고르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기억도 조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도 이 디귿을 소거하고 보면 이제 2, 3, 4 요거 중에 이제 고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6번 문제 볼게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죠.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의무로 할 수 있다. 사실은 이 선지가 과거 기출문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바로 고르면 괜찮은데 밑에 이제 지역적으로 좀 지방자치법을 좀 알아야 되죠. 두 번 선지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때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 이거 많이 나왔던 거죠. 관할구역 변경은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죠. 과거에 나왔던 문제였고요. 세 번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 변경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 이것도 이제 이제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틀린 부분이고요. 네 번째요.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그 지방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 조례로 정한되어 있는데 과반수죠, 과반수. 근데 사실 2, 3, 4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을 좀 세부적으로 좀 꼼꼼하게 좀 기억을 해야 되는 문제죠. 좀 지엽적인 문제였고요. 대신에 1번 선지가 과거에 똑같이 출제됐기 때문에 선지에 나온 조항을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정답은 고르면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7번 문제는 또 간단하게 나왔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죠. 자, 4번 정답인데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군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이거 맞죠? 근데 사무가 겹치면은 광역인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가 먼저 처리하게 돼 있는 거죠. 자,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쉽게 푸셨을 거고 8번 문제는 지방재정법상 재정위기단체 또는 긴급 재정 관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있는데 사실 1번을 고르시기가 바로 고르신다기보다는 이제 나머지 2, 3, 4 선지가 아니기 때문에 1번이 남기 때문에 이제 고르셨을 거예요 아마. 왜냐 지방자치 파트에서는 기재부 장관이 나올 일이 없다 했죠. 그래서 2번, 3번 바로 서고되고요. 행안부 장관일 테고요. 자, 그다음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인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30일이 아니라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여 그래서 4번 또 틀린 선지죠. 정답은 1번이 쉽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소거를 좀 잘 하셔야지 풀만한 문제였죠.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 지방자치법상 보조기관하고 소속기관을 구분하는 거죠. 보통 우리 보조기관 대표적인 게 부단체장이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보조기관이 아니죠. 이 소속기관이죠. 합의제 행정기관 소속기관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그 여기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 있죠. 어, 자치경찰위원회가 대표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조가 아니라 소속기관이죠. 소속기관.
자, 그리고 10번째 문제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제2요구, 제2요구에 대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간단한 문제죠. 정답은 2번인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헌법재판소 나온 적 없죠. 대법원이 대법원. 자,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건 뭐 워낙 출제됐던 문제니까 간단한 문제고요. 11번째 문제는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하고 광역시와 특광역시와 그리고 도가 부과할 수 있는 지방세 중에 공통적인 것만 모두 고르면 일단은 특광역시세 혹은 도세는 목적세는 다 가지죠. 다 가지죠. 근데 보니까 지방교육세라고 목적세 돼 있죠. 지역자원시설세는 이제 복이 없으니까 일단 비읍은 들어올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써봐야겠죠. 써봐야겠죠. 그래서 취득세 들어오고요. 취례 소비, 주자담 소득, 등재. 여러분 두 문제 안 가고 계시죠? 취례 소비, 주자담 소득, 등재. 그래서 취례 소비 찾으시면 돼요. 취득세, 레저세, 소비, 지방 소비세 여기 있죠. 자, 취례 소비, 주자담 소득. 취례 소비예요. 취례 소비. 그래서 세 가지랑 그 다음에 목적세인 지방교육세 그리고 지역장시세 5가지니까 그중에 공통도 겹치는 게 보기에 두 개는 없으니까 기읍, 디귿, 비읍 2번 정답이 되겠죠. 자, 12번 문제요. 12번 문제는 지방분권 추진기구를 설치가 시기가 이른 것부터 바르게 나랑 이거 여러 번 출제됐죠. 근데 이게 암기하기가 조금 그렇죠. 마지막이 자치분권위원회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근무할 때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이름 바뀔 거예요. 또 지금 뭐 바꾼다고 이제 하던데 아마 내년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또 다음 버전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가장 앞서는 게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고요. 그 다음에 정부 혁신 지방분권위원회 그리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분권이 이렇게 진행되죠. 이런 건 아마 여러분들이 두 문자를 좀 따서 한번 좀 읽어 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런 식의 헷갈리는 문제가 나오면 뭐 어쩔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두 문자를 따셔서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 그 다음에 그 두 문자 따르면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양이죠, 양으로 끝나.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 없어. 그리고 정부 혁신 지방분권위원회 혁자는 없잖아요, 그죠? 양혁, 자, 양혁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분권 촉진이죠. 촉자는 없죠, 촉자. 그 양혁 촉까지 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가치발전위원회인데 발전위원회는 사실 빗긴 하지만 발로 가시면 되죠, 발.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치분권이었는데 분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양역촉 발분 이렇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적어 두시면은 여러분들 시험 전에 이렇게 양역촉 발분 몇 번 읽어보고 하시면 덜 헷갈리겠죠. 그렇죠? 자, 나중에 이거는 건 사실 뭐 문제 푸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험 직전에 여러 번 읽어보시면은 헷갈릴 문제는 아니죠.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었다. 자, 그리고요. 13번째 문제예요.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놨죠. 주민은 사용료나 수수료, 부담금의 부가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똑같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상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청구할 수 없다. 과거 출제했던 문제고요. 자, 그래 정답 1번이고요. 자, 14번째 문제. 14번째 문제도 역시 지방자치법 그대로 물어보는 문제죠. 자, 첫 번째 기억 볼게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본회 의결로 본회의나 의원에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제적위원회 3분의 1이죠. 어떤 몇 번 과거 출제 나왔던 부분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는 상임위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처리가 아니라 본회의 의결이죠. 본회의 의결. 얘도 뭐 앞에 나왔던 그 조항이니까 어렵지 않게 고르셨을 거고요. 대신에 뭐 디귿이나 이런 건 좀 잘 안 나왔던 거죠. 근데 리을은 또 많이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이렇게 고를만한 문제였고요. 자, 15번째 문제예요. 15번째 문제는 올해 역시나 1월 13일 시행됐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관한 법률. 그죠? 중앙이 법령이라 했죠. 이 법률이 이번에
제가 신설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법령 특강에 따라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는 이 대통령한테 각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특히 시도지사죠. 시도지사가 건의할 방법이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지방에서 이 중앙의 어떤 이 애로사항을 건의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한테 말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가장 영향이 클 거니까. 근데 그게 공식적인 기구가 없다 보니까 대통령 간담회, 시도지사 간담회 하거든요. 여러분 저도 지자체 근무했으니까 간담회 할 때 적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도지사들이. 근데 그런 걸 이제 공식적인 기구화를 게 중앙지방협력회예요. 그게 올해 제가 새로 신설을 했다고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일단 정답은 4번인데 이제 이게 좀 사실 꼼꼼하게 좀 기억을 하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첫 번째, 국가가 협력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이행 결과를 협력회의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당연히 있고요. 이거 약간 좀 어색하죠, 선지가. 두 번째, 지역 간 균형 발전 관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사실 포함돼요. 이게 사실 법률로 나오긴 한데 얘는 그래도 조금은 안 는다. 자신이 없었을 거야. 꼼꼼하게 읽어보셨더라도. 세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의장은 대통령이죠. 그리고 부의장이 두 명인데 총리하고 그리고 시도의사 협의회라는 데가 있죠. 전국 4대 협의체 중에 협의회 회장이 공동으로 부의장 되지. 이건 뭐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니까 이거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자, 정답은 4번이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출석으로 개의하고요.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이거는 뭐 각 위원회들은 여러분들 의결 방법, 개의하는 방법 이것들 잘 기억을 좀 하셔야겠죠. 정답 4번이고, 근데 이 2번 선지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이렇게 좀 망설였을 것 같아요. 16번 문제예요. 16번 문제는 지방자치법상 분쟁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해야죠. 야, 이거 좀 치사하게 문제 냈죠. 왜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한 명을 제외한 이랬죠. 포함해서인데. 자, 사실 근데 이거 뭐 여러 번 나왔던 조항이에요. 조항인데 이 문제 출제하신 분이 그냥 살짝 그냥 하나 틀어서 낸 거죠. 포함해서 11명이죠. 포함해서 정답 3번이고요. 17번 문제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조례 및 의결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해야죠. 자, 볼게요. 시군 및 자치구 조례는 시도 조례 위반해서 아니 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요.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지방의 의결 사항에는 기금이 설치 있는 사항이 포함된다. 자, 아마 1, 2, 3번 선지가 워낙 많이 출제됐던 그 조항이라서 쉽게 고르셨고요. 고르실 수 있을 거고, 4번 보니까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 이상의 지방의 의원으로 찬성으로 발의한다 됐는데 조례죠.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의 지방의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돼 있죠. 자, 요거는 그래 풀만 했던 것 같고요. 자, 18번 문제가 조금은 또 지엽적으로 사실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답은 4번인데 이거 4번 내용을 참 알고 고르기는 참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보다는 소거를 좀 해봐야겠죠. 소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조합장은 지방채 발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거 되는 거 알고 계셨죠? 이거는 뭐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고, 두 번째가 어렵죠. 이제 지방채 발행하고 원금의 상황,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 절차, 사무 취급 기간은 조례로 정한다. 이거 자신 없을 거예요. 이게 2번 선지 조금 제가 생각이 조금은 고르기 힘든 것 같고요. 대통령이 한데, 세 번째는 좀 명확하죠. 기재부 장관 잘 안 나오잖아요. 경안부 장관일 테니까. 그러면 이제 2번하고 4번 중에 여러분들이 고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물론 이게 뭐 지방 대법원 다 나오긴 하죠. 근데 출제가 많이 됐던 내용들이 아니라서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19번 문제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해놨죠. 자, 이거는 올해 법이 바뀌었어 사실.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행정협의회를 만들 때 설립할 때 규약 정한 다음에 원래 지방의 의견을 원래 거쳤는데 지금은 아니죠.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보고한 뒤 고시에서 설립한다. 정답 2번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과거 그 지방자치론 기출 문제를 해설을 드리면서 바뀌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요. 자, 20번 문제 간단했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시구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한 시도 사무에 관해서는 1차로 기본 시도 사무죠. 시도. 뭐 1차 2차가 아니죠. 그냥 아예 시도 사무를 해놨죠. 시도 사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도지사가 지도 감독을 시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겠죠. 자, 20번은 뭐 간단한 문제였죠. 자, 그래서 올해 지방자치론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특징이 뭐냐? 일단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사항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대한 모든 조항을 다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아마 기본 강의 때도 이 법을 꼼꼼하게 다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고, 지방자치론이 지방지 7급에서는 하나의 어엿한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해서 이 평을 좀 보면 수험생들이시겠죠. 너무 좀 지엽적으로 나오지 않았냐 하셨는데, 행정학이나 예를 행정법이나 다른 과목처럼 100점 만점인데, 만약에 행정학이나 행정법만큼 지방자치론을 공부하신다면 아마 지방자치법 거의 달달 외우실 그 정도까지 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일정 점수까지 오르시기에는 뭐 한 일주일만 공부하셔도 어느 정도 되겠지만, 내년에 뭐 지방자치론을 준비하실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 지방자치법 아주 꼼꼼하게 잘 보시는 거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행정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워낙 범위 넓다 보니까 하나 더 맞히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다 고만고만하게 떨어지니까 기출문제 너나 많이 풀어보시니까. 지방자치론은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그냥 뭐 한 특강 몇 강 듣고 뭐 한두 번 읽어보고 이렇게 들어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어차피 이 한 문제 한 문제 점수 동일한데, 이 지방자치론에서 오히려 이제 관련 법률을 좀 꼼꼼히 한번 보시는 건 충분히 가치 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이 이제 새롭게 바뀐 부분들이 있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바뀐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새로 시행된 법률들 있죠. 아까 말씀 중앙지방 협력회의 관련된 법률들 이런 것들을 또 출제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올해 도입이 됐으나 아직은 출제 안 한 그 조항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서 보셔야 될 거고. 자, 그리고 그 여기 레지 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좀 고민스러운 게 이론적인 게 굉장히 좀 지엽적으로 나와버리면 공부량이 또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런 부분은 기본 강의 때가 아니라 아마 뭐 약간 심화 강의 형태라도 또는 지방자치론에 좀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용으로 이제 제가 아마 강의 별도 좀 개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저 해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아마 뭐 지금 뭐 이미 뭐 또 해설 듣고 계신 분들은 2023년을 준비를 하시고 생각한다고 이제 들으실 텐데, 내년 준비를 올해 만약 시험 보신 분이라면 지방자치론을 아예 놓지 마시고 뭐 시험 전 얼마 전에 보시는 게 아니라 한번 평소에 한번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지방자치론에서 나왔던 좀 문제들 중에서 행정학에 좀 많이 좀 나왔더라고요. 좀 어려운 문제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론에 투자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튼 강의 듣는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